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은 서양 국가들은 밀을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동양 국가들은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나라의 전체 식량 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식량 자급률과 식량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나라에서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음식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자들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나라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을 각 국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아프리카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옥수수는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이 주목받고 이에 따라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를 마구잡이로 수입해대자 일부 국가에서 식량난이 발생하기도 했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렇게 가다간 시민들에 의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급하게 옥수수 수출을 취소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옥수수는 우리나라의 쌀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식량입니다. 그런데 과거 아프리카 대륙에서 옥수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 어느 한 한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현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석좌교수이자 농학자인 김성권 박사님이 이러한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옥수수는 매우 중요한 식량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거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를 재배할 때 스트라이가라는 풀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트라이가라는 풀은 보라빛을 띠고 있는 코스모스처럼 멀리서 보면 아름답기 그지없는 풀입니다. 그러나 옥수수밭에 옥수수들과 함께 자라있는 스트라이가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스트라이가 풀들 사이로 시커멓게 말라 죽어있는 옥수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러한 보라빛을 띤 꽃을 피우는 스트라이가라는 풀을 악마의 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40종 정도 존재하고 있는 스트라이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28종이나 살아가고 있는데 이 풀의 특징은 반기생성 식물로 옥수수나 수수, 벼와 같은 식물들을 상대로 기생하며 아무리 강한 제초제로도 막을 수 없어. 한번 옥수수와 같은 식물이 자라는 밭 근처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한 해 농사를 아예 망쳐버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악마의 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스트라이가의 씨앗은 길이가 대략 0.2mm에서 0.3mm 정도 되어 정말 작은데 마치 가루같이 보이고 이 씨앗이 바람에 흩날려 퍼지다가 땅에 내려와 옥수수와 같은 식물에 기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자라는 스트라이가는 옥수수와 같은 숙주식물 뿌리 속으로 침투하면서 삼출물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싹트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마치 버섯과 같이 나무에 달라붙어서 숙주식물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스트라이가가 이렇게 자라나는 방식이 옥수수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스트라이가라는 식물 때문에 당시 1970년대, 1980년대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기후와 전쟁 같은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었고 이와 더불어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으니 환장할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의 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스트라이가를 박멸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강한 제초제로도 박멸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제초제로 박멸을 시도하면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손으로 뽑아내면 가루와 같은 씨앗들이 날려 더욱 번성해버리기까지 했을 정도니 답이 없었죠. 이렇게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 과학자들이 스트라이가를 박멸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와중에 1979년 국제열대농업연구소 IITA는 한국의 농촌진흥촌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순권 교수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김순권 교수님, 당신의 연구와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받은 김순권 교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스트라이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쉽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가라는 식물이 가진 그 질긴 생명력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0만 평에 달하는 연구소 대지를 밤낮 없이 누비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김순권 교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스트라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약 100년 이상 막대한 연구비와 함께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선진국의 농업 박사들은 이 악마의 풀이라고 불리우는 스트라이가를 옥수수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 스트라이가의 완전한 박멸을 꿈꾸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농업 박사들은 스트라이가가 옥수수 뿌리에 달라붙지 못하는 품종 개발에만 집중했고 실제로 그러한 품종을 개발해냈지만 단지 몇 년간만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옥수수밭의 스트라이가가 다시 무성해졌고 다시금 아프리카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김순권 박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초에 접근 방식을 달리해 스트라이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차라리 옥수수를 강하게 만들어 피해를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김순권 박사님의 접근 방식에 주변 과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다른 연구원들은 김순권 박사님이 가능성이 없는 교잡종 연구에 몰두한다고 핀잔을 주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순권 박사님은 이러한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를 믿으며 옥수수 스스로 악마의 풀과 싸워나가 이길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몇 년간의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스트라이가에 너무 약한 옥수수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옥수수를 걸러낸 후 악마의 풀의 영향을 조금 받는 옥수수 품종 연구를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구를 시작한 지 9년이 되는 해인 1992년 악마의 풀과 스스로 싸워 이겨내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옥수수는 처음에는 스트라이가 때문에 조금 시들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라이가를 이겨내 싱싱함을 되찾더니 결국 꽃이 피고 이삭이 맺힐 시점이 되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옥수수는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73%에 이르던 스트라이가 피해는 급속도로 줄어들어 5% 정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줄어들자 김순권 박사님의 이 옥수수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이지리아는 과거 스트라이가 피해로 인해 해마다 미국에서 1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다가 더 이상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고 오히려 수출까지 하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이지리아에서 5개의 회사가 김순권 박사님이 육종한 교잡종 옥수수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기업위주의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도 부합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더불어 아프리카 농업발전에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순권 박사님이 연구한 100개 품종 이상의 옥수수 신품종이 연간 6억 불 정도의 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서부, 중부 아프리카의 식량 증산과 농가 소득 증대 및 그 나라의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옥수수 한 알로 아프리카 대륙을 뒤바꿔버린 김순권 박사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 벨기에 왕으로부터 국제농업연구상을 수상하고 아프리카에서 추장에 추대받기도 했으며 5번이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후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며 76세의 나이에도 활발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연구는 행복했지만 생사를 오간 적도 많습니다. 말라리아에 9번이나 감염되어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 밀림 속에서 3시간 동안 길을 잃어 맹수를 만날 뻔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었습니다. 옥수수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